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올해 산 마늘이 풍작을 맞으면서 정부가 제주산 마늘 500톤을 수매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판로를 못 찾고 저장된 마늘만 5,000톤이 넘어 농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 저장고 안이 마늘로 가득 찼습니다. 수확한 지 2달이 지나가지만 판로를 찾지 못한 마늘이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3만 1,000톤,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마늘 생산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마늘 생산량은 30만 톤으로 30%나 증가했습니다. 결국 대정농협 등 제주 지역 농협 9곳은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마늘 5,100톤을 수매했지만 마땅히 판매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마늘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마늘 수매에 나섰지만 제주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500톤에 그칩니다. 정부에서 수매 물량을 확대해 주지 않으면 농협에서 수매한 마늘을 장기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보관료와 판매 부담의 됨으로 인해서 결국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의 남은 물량만 4,000톤이 넘으면서 저장고에 보관하는 비용만도 한 달에 1억 원. 제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들도 제주산 마늘 수매량을 더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저온저장고에 있던 창고 수매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기초해서 제주산 마늘이 정부 비축 수매 물량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올해 산 마늘을 판매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 내년에도 가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유례 없는 풍년에도 생산비는커녕 판로마저 없는 마늘 농가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양돈장 10곳 가운데 3곳이 가축 분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양돈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가축 분유 처리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액비 성분 검사 미이행 8곳, 퇴비 보관 장소 위반 6곳, 가축 분유 관리대장 미작성 1곳 등입니다. 최근 제주의 잦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관련 업계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모처럼 내리쬐는 햇살 아래 활기를 띠는 해수욕장. 사람들은 고무튜브를 타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닷새 동안 내린 비가 그치자 올여름 가장 많은 해수욕객이 찾은 겁니다. 지난달 22일 개장 이후 20일 가운데 절반이나 비가 왔고 누적 강수량은 200mm가 넘습니다.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계절 음식점들은 장사다운 장사를 한 날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예년 같으면 밤낮으로 손님이 북적였지만 올해는 궂은 날씨로 발길이 줄었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저녁 같은 경우에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방문은 안 하셨죠 지금. 최근 잦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곳을 비롯한 도내 해수욕장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이번 주 중순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소낙성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는 이제 북편했다가 다시 이제 남편하면서 이제 남과 북을 이어질 걸로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따라서 강수량은 전년보다 이제 많을 걸로, 그리고 장마 기간은 이제 이달 말까지 이어질 걸로 이제 보여지겠습니다. 여름 특수를 맞았지만 잦은 비 소식에 해수욕장 상인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61%가 휴가철인 7월과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순환사고가 540여 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해파리 쏘임과 낚시 사고 순이었습니다. 제주 시내 한 펜션에서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타살 흔적이 없어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이들의 연관 관계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해안가에 위치한 한 펜션. 어제 낮 12시쯤 퇴실 시간이 넘어도 한 객실에 묵은 투숙객들이 나오지 않고 문이 잠겨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펜션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안에서 맹랑으로 헬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지도 않아요. 그래서 경찰이 열었어요. 밀폐돼 있어요. 밀폐돼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남녀 4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42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38살 남성과 25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40대 남성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일단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비행기 티켓 한 장과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장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전 펜션에 투숙한 이들은 모두 다른 지방에서 왔으며 나이대도 다양해 경찰은 이들이 만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내 첫 공립대안초등학교인 강원도 홍천군 노천초등학교가 학생 전입을 마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교육과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춘천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걸상이 사라진 교실에서 아이들이 도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학교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또 다른 교실 역시 아이들이 선생님과 박수치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가득 교과서를 올려놓고 수업을 받는 일반적인 교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국내 첫 공립대안초등학교인 홍천 노천초등학교가 75명의 전입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잘 놀게 하고요. 두 번째도 잘 놀게 하고 마지막에도 잘 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복도는 놀이터처럼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수업은 놀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노천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어른들의 놀이인 게이트볼 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놀이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정은 즐겁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하는 놀이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놀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잘 돼? 별로 근데 열심히 할 거예요. 모두 7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하루 3끼 식사를 책임질 급식소는 최신 시설로 갖춰졌습니다. 공립이라서 먹고 자고 배우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기존 제도권 교육을 거부한 아이들의 꿈이 대안학교에서 무럭무럭 커가기를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한 민간연구소가 국립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까지 취득한 마늘 파종기가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농촌 일손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농기계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건데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게차에 몸을 얹은 농기계가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실립니다. 생소하게 생긴 이 기계는 마늘 종자의 생장점이 하늘을 향하도록 세우는 종자 부착기. 부착기를 거친 마늘 종자를 땅에 묻는 파종기까지 한 세트로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첫 수출 이후 2배 넘는 규모로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생육이라든가 이제 5월 달에 수확도 해보니까 너무 좋고 그 이웃 지역에도 자기네들이 이거를 판매하거나 대행하겠다. 구석진 시골 마을에서 수출길이 열린 건 이 마늘 파종기의 남다른 특징 때문. 떨어뜨리고 많은 파종기와 달리 생장점 위치를 조정하고 파종과 동시에 특수 제작한 비닐을 덮어 별도로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10년 단양의 한 민간 연구소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공동 개발했는데 국내에서 유일한 기술로 특허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파종된 모양이 거꾸로 심겨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주율,
그 실패할률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 마늘 농사는 손으로 일일이 종자를 심고 수확하는 게 일반적. 마늘 파종기로 일손을 더는 데다 결과물도 만족스러우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주 편했죠. 맨날 손으로 놓다가 기계로 놓으니까 진짜 편했어요. 저 혼자 할 때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손으로 놓을 때 8명이 하루 종일 놔야 돼요. 상용화된 지 5년이 넘도록 극히 일부만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해외에서도 알아본 농기계가 국내 농촌의 효자 노릇을 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자리를 잡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엔 동풍이 유입되면서 산지와 서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모레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미리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2도, 서부가 21도, 동부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동부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남부가 2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온은 21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상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춘광 제주도의회 의원이 그제 숙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 윤춘광 의원은 4.3 도민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4.3 진상규명 운동에 헌신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뒤 서귀포시 송산, 영천, 효돈동 선거구에서 지난 2014년 보궐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에는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모레 오전 장례를 도의회장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무인 단속 장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스쿨존 322곳 가운데 무인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6%인 19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9건이며 스쿨존에서 적발된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4만 6천 건이 넘습니다. 제주와 경북 포항시를 잇는 하늘길이 오는 9월 다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9월부터 제주 포항 노선의 항공기를 운항하기로 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포항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는 지난해 2월부터 에어포항이 항공기를 운항하다 지난해 말 경영난으로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에서 재외동포 중고등학생 모국 연수를 개최합니다. 대상은 27개 나라에서 선발된 중고등학생 97명으로 도내 중고등학생 48명과 함께 제주 전통 문화와 사찰 문화, 한국 음식과 해양 레저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